이번 예제는 또 다른 모터의 종류가 하나 나왔어요. 음, 자, 좀 복잡하게 생겼죠? 지금 전체적으로 뭐가 여기저기 많습니다. 자, 보십시오. 뭘 하는지. 먼저 여기 버튼이 하나 있죠? 버튼을 누르면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한번 누를 때마다 정확히 45도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팟 하나가 있습니다. 포텐시오미터. 이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 돌 때마다 천천히 돌리니까 조금씩 조금씩 하죠. 거꾸로, 다시 거꾸로, 거꾸로. 자, 이렇게 팟으로 이용해서 자유자재로 앞뒤로 막 움직이고 있죠. 여기 있는 이 모터가 스태퍼 모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 패키지는 더 작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스태퍼 모터는 좀 무겁고 선이 4개가 나와 있는 게 특징이에요. 여기 선이 4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스태퍼 모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번엔 스태퍼 모터 활용하는 방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퍼 모터에 대해서 조금 알아봅시다. 어, 그 스태퍼 모터는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고 하면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음, 그 가장 그 기본적인 수준에서 어떤 원리로 이 스태퍼 모터 작동하는지 조금만 얘기를 할게요. 그렇게 해서 대략적인 이해만 이래도 해보도록 합시다. 그 스태퍼 모터 내에는 그 스테이터와 로터라는 그 두 개의 부품, 말하자면 크게 말하자면 것이 존재하는데, 스테이터는 이제 멈춰 있는 거고, 로터는 돌아가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터는 겉부분을 싸고 있고, 얘는 그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코일이 감겨져 있는데, 그래서 전류를 흘려주면 이 코일들이 전자기장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얘는 자석은 자석인데 전기적인 자석, 전자석인 거예요. 일종의 전자석이 멈춰 있고, 또 그 안쪽에는 이제 축을 돌아가는 부분인데, 그쪽은 그냥 자석이에요. 그래서 한쪽은 N극, 한쪽은 S극,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터와 로터가 있다. 그러니까 로터가 돌아가는 거다. 그 전기를 흘려주면 그 전자기적인 힘들이 생겨서 돌아간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느냐? 예를 들어서 그, 그, 이, 지금 이렇게 두 쌍만 보여줬는데, 사실 여러 개의 쌍이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2개의 쌍이 들어가 있는데, 한쪽 쌍에, 수직으로 있는 한쪽 쌍에다가 전류를 흘려주면 거기에 전자기장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N극, S극 형태가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원래는 아니었다가 갑자기 전자적이 생기니까 가운데 로터에 있는 N극, S극이 작용을 해서 전기적으로 갖다 붙겠죠, S극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쓱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고, 그리고 그 다른 쪽, 수평 쪽에 있는 곳에다가 전류를 흘려주면 다시 또 여기도 전자석이 되고, 그리고 수직 속에 있는 건 꺼버리고, 그러면 그 여기도 전자기장이 생기면서 서 있던 그 N극, S극이 다시 또 이쪽으로 돌아가겠죠. 돌아가면서 로터가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런 원리로 그 모터를 돌리는 겁니다. 이 전자기적인 힘으로. 근데 이 안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그 스테이터에는 이렇게 이거 지금 두 쌍만 했지만 그 더 많은 수의 더 촘촘한 어떤 자석들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저렇게 크게 돌리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간격으로 돌 수 있도록 그 로터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그 이 스테퍼 모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을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은 8개가 작동돼 있죠. 그래서 하지만 그 원리는 거의 기본적인 원리는 같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로터도 굉장히 촘촘한, 여기를 보시면 아주 촘촘한 약 무슨 마치 무슨 기어처럼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스테이터 전자석에도 촘촘한 어떤 돌기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자석입니다. 자석. 이 자석이 힘을 아까처럼 N극과 S극이 계속 바뀌면서 방향이 바뀌면서 그다음 그러니까 이렇게 흘려주긴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주면 그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겠죠. 바뀌면서 그런 것들이 조합을 통해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도록 로터가 돌아가도록 해주는 게 이 바로 스테퍼 모터고 그 현재 있는 아까처럼 두 개의 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이폴라라고 하고 하나의 축으로 되어 있는 걸 그 유니폴라라고 하는데 이 자세한 사항은 사실 인터넷 뒤져보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바이폴라입니다. 바이폴라 스테퍼고 중요한 게 알아야 되는 숫자가 뭐냐면 한 번 돌 때마다 1.8도씩 돌아간다는 거. 1.8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1.8도씩 돌아가는 스테퍼 모터다. 이 스펙은 사실은 그 스테퍼 모터를 살 때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잘 확인해서 사야 된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1.8도입니다. 왜 어떻게 1.8도가 나오느냐? 이것도 계산식이 있어요. 안쪽에 있는 그 이빨의 개수와 스테이터의 아니 로터의 이빨의 개수와 그다음 스테이터의 이빨의 개수의 어떤 차이를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1.8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바퀴를 돌려면 그러면 몇 스텝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한 바퀴에 360도죠. 그러니까 1.8로 나누면 200스텝. 한 바퀴를 돌리면 200번을 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스텝 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선은 아까도 봤지만 바이폴라의 경우 4개의 선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4개의 선이 있는 겁니다. 두 쌍이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보면 나는 이게 사실은 그 무슨 뭐 6상이니 4상이니 5상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이 상태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아까 두 쌍의 선이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그 넣어줬다 빼줬다 넣어줬다 빼줬다 하고 그걸 방향을 바꿔서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바꿔주고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로터가 그다음 밖에 있는 스테이터의 전자기장의 그 방향들을 바꿔줌으로 해서 얘가 돌게 만드는 거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쌍을 몇 개를 만들 수 있느냐? 그 두 개의 쌍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으로 그 어떤 형태들을 만들 수 있느냐, 어떤 상태들을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4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어디서 본 겁니까? 우리 그 H 브릿지 할 때 봤죠? 그 가운데 H 브릿지에 그 2개가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되어 있어서 이쪽을 붙였다 떨어뜨렸다 하면서 이쪽이 플러스 될 때, 이쪽이 연결될 때 이렇게 흐르겠죠, 전류가. 그리고 이쪽이 연결될 때 이렇게 흐르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흐르는 그런 형태. 그리고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그런 형태. 이렇게 흐르는 이렇게 4가지의 쌍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 상태들을 바꿔가면서 이 로터를 그 방향으로 맞게 돌려준다는 거예요. 막 그 정도만 이해를 합시다. 더 자세한 사항까지 더 알고 싶은 사람은 제가 그 유튜브에다가 그 링크를 하나 연결해 둘게요. 그 링크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유튜브 링크입니다. 누군가 설명을 했어요. 영어가 조금 좀 버벅거리는 영어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연결된 유튜브 링크를 보고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대략 이렇게 4개의 사항이 있대. 사실은 이것까지도 알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이렇게 돌아가는지만 알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H 브릿지 형태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에 우리가 이 스테퍼 모터를 돌리려면 H 브릿지가 필요한 겁니다. 이 두 쌍의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H 브릿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 DC 모터를 돌릴 때는 H 브릿지의 한쪽 브릿지만 사용했어요. 왼쪽. 근데 이 스테퍼 모터를 돌리려면 양쪽 2개의 브릿지가 필요한 겁니다. 아까처럼 저런 쌍을 만들려면. 그리고 바이폴라 스테퍼 모터에는 4개의 선이 나와 있어요. 그 4개의 선, 여러분들 그 모터를 보면 4개의 선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선의 색깔들이 사실 좀 각각
각양각색이에요. 사면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꼭 어떤 선이 어디 연결해야 된다라는 건 사실상 이렇게 색깔을 확정 지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스테퍼 모터, 그 다른 연결들은 몇 가지, 세 가지 정도가 중요한데, 첫 번째 스테퍼 모터의 네 개의 선 중에서 두 개씩 두 개씩, 그러니까 한쪽에 두 개, 한쪽에 두 개, 좌우에 두 개씩이 그 하나의 그 브릿지로 넘어간다라는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쪽에 두 개, 왼쪽에 있는 두 개를 H 브릿지의 그 세 번째, 아까 원래 우리 모터에 연결했던 여섯 번째, 요쪽에 out 1, 2에 연결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두 개의 선을 오른쪽에 세 번째와 여섯 번째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모터를 연결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뭐 가운데 두 개는 그라운드로 갈 거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모터 연결했던 그 선의 양쪽 두 개를 6번, 7번, 8번, 9번 이 순서대로 6, 7, 8, 9.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 이쪽부터 이네이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그다음 이네이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방향이니까 6, 7, 8, 9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네 개의 핀을 사용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디지털 핀 4개를 사용하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전원 연결 방법인데, 이제 이네이블 핀을 여기 5V 파워로 연결해 주고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양단에 있는 이 두 개의 핀을 이제 그 모터 파워 쪽으로 연결한다. 두 개의 파워가 다르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된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그런 규칙들이 있으니까 사실상 H 브릿지는 연결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연결 한번 해보죠. 먼저 외부 전원, 여기 외부 전원 연결한 거, 외부 전원을 이렇게 연결해서 외부 전원 여기 갖다 꽂은 거, 이거는 이제 뭐 두 번을 할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이쪽 라인은 외부 전원으로, 그 이쪽 위에 두 라인은 내부 전원, 아두이노 전원을 사용한다는 거 알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두 개의 연결, 버튼 연결 다 얘기 안 할게요. 스위치의 연결은 여기 5번 핀으로, 5번 핀 맞나요? 5번. 5번 핀으로 보내줬고, 그 다음에 이쪽은 그 포텐시오미터 양쪽 단은 이쪽 5V 그라운드로, 그 다음에 가운데 쪽 핀은 여기 아날로그 2번 핀으로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자, 그거는 내가 연결 자세히 설명 안 할 거고,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H 브릿지 연결해 놨고, 이 H 브릿지 연결부터 그런데요. 물론 H 브릿지의 그 양쪽에 8개의 핀 중에서 이쪽 들어간 부분 이쪽이고, 가운데 두 개씩은 그라운드로 보내주는, 양쪽 그라운드, 어떤 그라운드 상관없죠. 그라운드는 여기 묶여있기 때문에 그라운드로 보내주는 거는 가장 먼저 쉬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은, 뭐부터 할까요? 전원부터 볼까요? 전원은 아까 봤지만 왼쪽에 이 상단, 그리고 오른쪽에 하단, 요 부분이 어디로 가야 돼요? 아두이노 파워로 가야 됩니다. 이네이블 핀들이에요. 이네이블 핀이라서 이걸 이네이블 시켜주는 아두이노 핀으로 가야 되니까, 오른쪽 끝에 있는 것은 아두이노 핀에 있는 5V 여기로, 그 다음에 왼쪽 끝에 있는 건 또 아두이노 핀의 5V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끝과 이쪽 끝은 외부 전원 5V 핀으로, 그래서 이쪽에 끝에 있는 녀석은 이쪽 5V 핀으로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저쪽 끝에 있는 것은 이쪽 5V 핀으로 이렇게 약간 엇갈려서 이렇게 전원을 연결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테퍼 모터를 연결해줘야 할 텐데, 스테퍼 모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이 4개 나와 있다고 그랬죠. 선이 보면
4개가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부터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검정색 이렇게 4개의 선이 나와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 끝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끝이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연결하기 힘드니까 빵판에 여기 이렇게 그 커넥터를 여기다 꽂아줄 겁니다. 연결하기 쉽게. 그래서 아까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검정색 이렇게 2개가 2개씩 쌍이라는 거예요. 어떤 스테퍼 모터든 이렇게 2개씩 쌍이 된다라는 것. 플러스 마이너스 쌍. 그래서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좀 잘 안 보이니 조금 치웁시다. 여기 뭐 아무데나 좀 꽂기 편한 자리에다가 4개를 일단 꽂고요. 이렇게 4개 꽂으면 왼쪽부터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검정색. 거기에다가 하나씩 연결을 해주는데, 맨 먼저 파란색이 뭐냐? 제일 저쪽. 그러니까 이쪽에 파란색하고 빨간색, 이쪽에 초록색하고 검정색 이렇게 연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뭐 사실상 그 차례는 순서는 그렇게 관계는 없어요.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약간 잘 알아야 되긴 하지만, 이렇게 그리고 옆에죠. 이렇게 그다음에 좀 색깔이 같은 색깔이 있으면 좋겠는데 색깔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초록색 쪽 핀을 이쪽 그라운드 바로 옆에 핀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검정색 핀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핀을 아까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보내줬죠. 그래서 맨 위쪽에 있는 것을 6번 핀. 그 다음에 차례대로 순서대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7번 핀. 7번 핀. 다음에 쪽 옆에 있는 거 8번 핀. 8번 핀. 그 다음에 마지막 쪽에 있는 거 9번 핀. 이렇게 해서 6, 7, 8, 9 연결하고 이쪽은 이렇게 연결된다. 지금 뭐 복잡해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그 순서대로 아까 내가 말한 순서대로 이렇게 연결하면 헷갈리지 않고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스테퍼 모터를 활용하는 이제 코딩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코딩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번 그 스테퍼를 활용할 때는 아까 그 2개의 쌍의 전원을 이렇게 켜주고 저렇게 4개의 쌍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베이직한 방법들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걸 쉽게 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일단 이 라이브러리는 스테퍼 라이브러리라는 건데, 이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으로 그 알두이노 IDE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찾아가지고 깔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인스톨했다면 거기 기본적으로 이 라이브러리 들어가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쓰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먼저 알두이노 사이트를 가서 그 러닝의 레퍼런스 쪽으로 가보면, 이전에도 좀 썼던 것들이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 위에 레퍼런스 랭귀지 라이브러리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라이브러리를 눌러보세요.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썼던 것들이 보면 그 서버 썼었죠. 그리고 여기에 스테퍼 모터도 있어요. 그 와이어에다가 포마타 이런 것들을 우리 처음 아디오노 샀을 때 한 번씩 깔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업데이트 해주는 게 좋은 방법인데, 그냥 스테퍼에 가서 스테퍼를 눌러보면 스테퍼 라이브러리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킷도 나와 있어요. 어떻게 연결하는지. 우리가 바이폴라 스테퍼였죠? 바이폴라 스테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연결한다 라는 거,
H브리지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종류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 유니폴러 스태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연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다른 종류의 그 드라이버를 활용하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example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펑션들은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스태퍼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set speed, step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쓸 수 있는데 이거 자세히 좀 알아볼게요. 자, 먼저 스태퍼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려면 먼저 선언에서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은 include stepper h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오브젝트를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스태퍼 한 다음에 오브젝트명 한 다음에 여기에 스텝스를 적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스텝 몇 스텝인지, 그리고 핀, 우리가 쓴 핀 4개 적어줘야 되는데 이 스텝이 뭐냐, 아까 얘기했을 거예요. 아까 우리 스태퍼 설명할 때 이게 1.8도, 한 스텝당 1.8도씩 돌아가기 때문에 360도 한 로테이션을 돌려면 몇 개의 스텝이 필요한가 이 얘기예요.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계산해 보면 360도를 1.8로 나누면 200개의 스텝이에요. 한 번 로테이션 할 때마다 몇 개 스텝 필요하냐, 200. 여기다 200 써주면 되는데 스텝스에다가 요걸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렇게 define 해가지고 steps라는 그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200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steps라는 200 대신에 steps를 라는 말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브젝트명에 steps 한 다음에 핀 4개 해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그다음에 셋업에서 이제 스피드를 해줘야 되는데 보통 한 30 이렇게 30ms/s로 해주면 됩니다. 이 정도를 설정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루프에서는 어떻게 스텝을 해주느냐, 그 우리가 선언한 그 오브젝트 스텝퍼를 몇 스텝 돌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1 하면 한 스텝이고 2 하면 2스텝, 3 하면 3스텝이죠. 1 하면 1.8도 돈다는 얘기죠. 2 하면 3.6도 돈다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 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코딩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그 파일 하나 열고 일단 저장한 다음에 자, 코딩 해볼게요. 먼저 얘기했지만 include부터 해줘야 이렇게 선언부터 쭉 해봅시다. include stepper.h, 이거 대괄호, 그러니까 꺾인 괄호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define 하나 해주라고 했죠. define 해서 steps라는 그 변수를 200으로 쓰겠다 앞으로. 자, 이렇게 해주고 다음은 선언을 해주는데 스태퍼 한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그 이름을 myStepper, 오브젝트 이름을 myStepper라고 합시다. myStepper에서 steps 하고 우리가 6789에 6789 이렇게 해주면 연결이 될 겁니다. 셋업에서는 어떻게 해주라고 했냐면은 자, myStepper의 스피드를, 셋 스피드를 얼마로 한 30 정도로 해주면 될 거다. 크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어떻게 돌려주느냐, my 스태퍼의 스텝을 얼마로 이제 주면 저희 그만큼 돌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 되는 겁니다. 자, 도는데 그냥 돌리지 말고 우리 일단은 저기다 지금 그 버튼이랑 그 다음에 그러니까 디지털 인풋이 버튼 그 스위치랑 그 다음에 아날로그 인풋인 그 포텐시오미터 두 개를 연결해 놨죠. 먼저 버튼부터 해봅시다. 스위치부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스위치 핀이라고 하고, 스위치 핀을 우리가 5번에다 연결했죠. 스위치 핀 5번 연결했고, 이 녀석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핀 모드 해줘야 되겠죠? 핀 모드 셋업을 해줘야 됩니다. 핀을 인풋으로 선언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쟤를 누를 때마다 45도씩 돌게 할 거예요. 한 번 누를 때마다 45도씩, 4번 누를 때마다 45도씩. 자, 인티저 우리 이거 스위치에서 온 거니까 디지털 밸류죠. 디지털 밸, 디벨이라고 합시다. 디벨을, 왜냐하면 이제 일단 아날로그 인풋도 할 거니까 디지털 인풋이니까 디벨이고 좀 다르게 해줘야 될 거예요. 디벨을 디지털 리드 해줘야 되겠죠. 리드 스위치 핀. 그래서 읽겠죠.
자, 읽은 값이 하이냐 로우냐에 따라서 하이이면 어떻게 해줘라? 45도씩 돌게 해주겠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45도라고 못 써요. 그쵸. 그러면 45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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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스텝일까요? 45도는 몇 스텝일까요? 자, 한 바퀴에 200스텝이니까 45도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50스텝이겠죠? 50스텝. 45도는 50스텝 쓰겠죠? 그러니까 한 번 누를 때마다 요 가운데 스텝을 50씩 가게 해줄 거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50씩 이렇게 가도록 돌게 해줄 거라. 50스텝씩 돌게. 한 번 누를 때마다. 무슨 알겠죠? 그럼 누를 때마다니까 if문 써줘야 될 겁니다. if d벨이 하이일 때 눌러졌을 때 스텝을 50씩 가게 할 거다. 근데 어, 그냥 이거를 바로 여기다가 가져도 되겠지만 우리가 그냥 여기다 이거 이 자체를 이렇게 가도 될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한번 되나 안 되나 일단 연결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연결을 해서 업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자, USB를 일단 연결하고, 자, USB를 연결하고 업로드. 그렇습니다. 자, 업로드가 됐고요. 여기 버튼을 그럼 한번 눌러볼게요. 어떻게 되나? 자, 이렇게 45도씩 돌아가고 있죠. 정확히 50스텝씩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그 아날로그 인풋 저거 그 포텐시오미터를 돌려볼 거예요. 우리 포텐시오미터는 어디다가 연결했냐면 팟핀이라고 해봅시다. 팟핀은 아날로그 핀 2번에다가 연결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거는 선언은 할 필요 없죠. 그러면 이제 그 아날로그 리드를 해줘야 될 텐데 그러면 여기에 인티저 vel equal 아날로그 read 팟핀. 자, 우리가 이렇게 두 개를 읽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건 vel이라고 좀 a vel이라고 합시다. 이건 d vel, 이건 a vel, 이건 디지털 밸류, 이건 아날로그 밸류. 이건 하이하고 로우가 나오겠지만 이거는 0에서 1024의 값이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이 값에 따라서 이 값이 돌아가는 거에 따라서 이 스태프의 스텝을 돌려줄 건데 얼마만큼 돌려줄 거냐? 아, 요게 좀 저거 하네요. 그죠? 이거는 이제 하기에 따라서 다른 건데 자, 여기서는 어 그 이게 중요한 것이 그 우리 앞에서 서버 연결할 때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서버는 그 각도를 지정해 주는 거였죠. 그러니까 몇 도다. 너는 0도다. 지금 상태가. 너는 뭐 120도다. 너는 42도다. 그러면 거기에 지정된 곳에 서버가 돌아가 있는 형태예요. 그런데 얘는 다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몇 스텝씩 돌려주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저 팟을 돌리면 이게 값이 0에서 1024 값으로 계속 변하겠죠? 돌릴 때마다 0에서 1024. 그러니까 0에서 1024 값으로 바뀔 때니까 그 바뀐 값만큼만 스텝을 돌려줘야 될 겁니다. 그렇죠? 만약 현재가 이렇게 있을 때 현재가 0에서 1024 중에서 한 10이었다. 그런데 조금 돌려서 이게 15가 됐다. 그러면 5스텝만큼만 돌아라 라고 해줄 것. 그러니까 10에서 15가 됐으니까 5스텝만큼만 돌아라. 그 차이를 돌게 해줄 거란 얘기예요. 그거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지? 자, 그것은 아마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
이 전 값에 해당하는 인티저 previous라는 거를 하나, 아이고, previous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어떻게 해주냐면, 자, avel 그리고 이것을 처음에는 0,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면 이제 변화된 값이 없다라고 치고 previous를 0으로 해줬어요. 그러면 previous 값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이것은 avel, 그러니까 한 번 활용하고 난고 그 다음 바로 previous로, 그 다음 루프 돌 때는 그 값이 이전 값으로 되는 거니까 계속 값이 변하고 있겠죠. previous 값이 이전 값을 계속 받아들이는 거겠죠. 자,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자, 이 코멘트는 요 뒤에다 써줍시다. 이게 거기에 연결되는 거니까. 이걸로 어떻게 돌려주겠다는 거냐? 자, d벨이 하이일 때는 그렇지만 로우일 때, 눌리지 않았을 때는 바로 아날로그 요 팟 값을 받아서 돌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else 이렇게 해서 이제 else에다 넣어줄 건데 어떻게 해줄 것이냐? 바로 여기다가 my stepper의 스텝, 몇 스텝이냐 하면 바로 그 previous 값과 현재 avel 값의 차이만큼만 우리가 스텝을 돌려주겠다.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avel 값이 현재 루프에서 previous로 저장됐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현재 avel 값하고 previous 값은 다르겠죠? 이전에 저장된 거니까 그 차이만큼만 돌려주겠다. 자, 한번 어떻게 되는지 업로드해서 한번 볼까요? 자, 업로드 할게요. 자, 했고요. 자, 팟을 돌려볼게요. 막 돌아가죠?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천천히 돌려볼게요. 조금씩. 조금씩 돌리니까 그 스텝만큼씩만 이렇게 움직이죠. 거꾸로. 이게 벌벌벌 떨리는 이유는 이제 이게 그 센서 값이 불안정하니까 그러는 거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누르면 45도씩만큼 되는 거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얘를 돌리면 돌아가고. 그럼 센서 값이 떨리는 걸 어떻게 잡느냐? 그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좀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한번 돌 때마다 뭐 예를 들어서 딜레이를 조금씩 줘본다던가, 여기서 한 50 정도 딜레이를 한번 줘볼까요? 그래서 업로드를 해서 보면 조금 나아지려나요? 뭐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 떨리는 건 이제 할 건데. 아까보다는 조금 나아졌네요. 딜레이 좀 줬더니 이제, 왜냐하면 돌아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너무 빨리 돌리게 된다면 이렇게 많이 돌 거예요. 그 차이가 많아지니까 천천히 돌리면 천천히 돌린 만큼 얘가 돌 겁니다. 이렇게 돌고 누르면 이제 45도씩 다시 돌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스테퍼 모터 가지고 활용해서 그 디지털 아날로그 인풋으로 스테퍼 모터의 각도를 지금 돌리는 각도를 조절하는 것을 활용해 봤습니다.